다음을 가볼까? 이동거리와 변이 이제 조금씩 어려워질 텐데요. 삼교시가 되면 조금 더 어려워지겠지요. 둘 다 기호는 이제 S라고 쓸 거고, 단위는 미터를 쓰는 게 기본 원칙. 센티미터나 킬로미터 써도 되지만 미터를 쓰는 게 원칙이다. 이동거리는 그냥 자네가 이동한 총량 거리가 얼마냐. 그래서 뭐 이렇게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가시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 그랬더니 뭐 10m였다. 네가 걸어가는 거리가 10m라는 얘기예요. 이동거리가 10m다 하면 돼. 근데 만약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직선으로 다이렉트로 갔다. 그랬더니 7m밖에 안 되더라. 그럼 이렇게 간 친구는 역시 뭐다? 그냥 이동거리가 7m다. 그러니까 이동한 거리라고 하는 건 그냥 갔다가 돌아오든 뱅뱅 돌건 꺾이든 말건 간에 너가 걸어간 발자국 수를 얘기한다. 발자국 수. 10발자국 갔다 10m다. 7발자국 갔다 7m다. 왜 앞으로 뛰나 개구리? 안 보여요. 그러니까 A 코스로 가던 B 코스로 가던 딴 거 볼 거 없이 그냥 이동거리는 그냥 걸어간 양이다. 근데 변이가 중요한데, 변이는 A 코스로 가던 B 코스로 가던 무조건 뭐다? 무슨 길이? 두 위치 사이에 다이렉트로 그 직선거리다. 직선거리. A로 가던 B로 가던 변이는 무조건 뭐냐? 7m다. 단 이동거리는 방향이 없지만 변이는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방향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변이는 방향도 포함해서 플러스 7m다. 이렇게 써야 된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머리 아프게 할 거예요. 하나의 예를 더 들어봅시다. 이렇게 운동장을 돌고 있는 친구가 있어. 이렇게 여기서 A점에서 출발해가지고 B점까지 딱 왔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100m를 걸어왔대. 그럼 이동거리 100m지. 근데 변이가 얼마냐? 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 쭉 다이렉트로 쭉 그어야 돼. 다이렉트로.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60m다. 60m면 60m 이게 끝이 아니고 변이는 아래쪽으로 60m 혹은 뭐 플러스 60m 뭐 아니면 아래쪽으로 마이너스로 잡을 거면 마이너스 60m. 변이랑 거리가 이런 차이가 있다. 만약에 얘가 조금 더 돌아서 A에서 다시 A점까지 왔다. 이동거리 몇 미터? A에서 A까지 왔다. 이동거리 몇 미터입니까? 거리는 200m 이렇게 되겠죠. 변이는 얼마일까요? 0. 잘했습니다. 변이는 변한 게 없죠? 위치의 변화량인데 변한 게 없어. 0이라고 해도 된다. 이 친구가 한 바퀴 더 돌았어. 정신 나갔어. 지금 계속 돌아. 두 바퀴 돌아왔어. 두 바퀴 돌았어. 이동거리 몇 미터? 이동거리 400m. 변이 0. 그렇습니다. 즉 어떤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있다면 변이의 최대값은, 이 경우에 변이의 최대값은 60m밖에 안 된다. 그죠? 변이는 계속 늘었다 줄었다 할 거고, 거리는 자네가 발걸음을 뗄 때마다 계속 추가될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거리와 변이 중에 무조건 누가 클 수밖에 없다. 거리. 그렇습니다. 거리가 무조건 크거나 아니면 직선 거리로 계속 갔다면, 그죠? 직선으로만 앞으로만 쭉 갔으면 거리랑 변이가 같을 수 있겠지. 변이는 반드시 플러스 7, 마이너스 7 이렇게 방향을 포함해서 나타내는 게 원칙인데, 얘네 시험 문제 풀 때 변이의 크기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변이의 크기.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플러스 7이건 마이너스 7이건 간에 절대값을 취해서 그냥 7이다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어. 개뿔도 없죠? 누가 오늘 다른 거야? 안 달았네. 자, 한 단계 더 가볼까요? 속력과 속도가 되죠. 자, 슬슬 긴장하는 시간이 왔네요. 속력과 속도. 기호로는 V라고 쓸 거고요.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이런 걸 쓸 겁니다. 이거 배운 다음에 뭐 배우게? 속력과 속도 배운 다음에. 어떻게 알았지? 좀 배우는 깨고락지구만. 가속도를 배움과 동시에 지옥은 시작되는 겁니다. 속력과 속도는 단위시간당 이동한 거리, 단위시간당의 위치 변화, 변이. 그러니까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변이. 그래서
우리는 속력을 이렇게 쓴답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럼 얘들아 속력은 방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거리가 방향이 없지? 그래서 방향이 없는 물리량. 그 다음에 속도는 방향이 있는 물리량인데 왜 있어지느냐? 시간분의 분자의 변이를 넣을 거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진다. 얘들아 거리와 변이가 좀 달라 그죠? 같은 시간 동안 운동을 했어도 거리와 변이가 달라. 그래서 속력과 속도는 달라질 수 있어. 만약에 속력과 속도가 같아지려면 물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직선. 한쪽 방향으로만 쭉 가면 속력과 속도의 크기는 같아지겠지. 이 친구가 또 방향이 있구나. 아주 골치 아픈 친구구나. 근데 이 친구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을 따라갈까? 속도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을? 변이의 방향을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꼴로 연결되어 있겠죠. 따라가 보겠습니다. 잘 보시오.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어. 잘 봐야 돼. 이런 문제는 역시 자주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 A 위치에서 출발해가지고 B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00m라고 하네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50m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속력이 얼마일까요? 시간을 안 써줬네요. 10초 걸렸답니다. 속력 얼마게요? 속력 15m/s 됩니까? 걸린 시간 10초 만에 150m 갔잖아. 맞죠? 속도 얼마게요? 플러스 5m/s. 방향 포함해야겠지. 변이가 얼마니까? 변이가 얼마니까? 50m니까 오른쪽. 이상한데? 속도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 따라간다고요? 아니 그럼 지금 여기서 10초 만에 갔어. 변이가 어느 쪽입니까? 변이가 어느 쪽이죠? 여기서 출발해서 이만큼 갔으니까 변이가 지금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럼 변이는 오른쪽이네요. 네. 근데 현재 움직이고 있는 속도는 어느 쪽이죠? 왼쪽 안 맞네. 망했다. 왜 안 맞죠? 분명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 맞잖아요. 변이는 분명 오른쪽입니다. 방향 반대야. 이상하지. 이게 바로 무슨 개념이냐? 속력과 속도는 그렇다 치고, 그지? 이게 바로 뭐냐?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의 차이를 몰라서 문제를 틀리는 겁니다.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 순간 속도는 말 그대로 그 순간에 움직이는 방향과 빠르기. 평균 속도는 처음 출발부터 그때까지의 총 변이와 총 빠르기, 방향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15m/s와 플러스 5m/s는 순간일까요? 평균일까요? 순간 평균이어야 평균이어야 말이 된다. 지금 이 순간 왼쪽으로 움직이고는 있으나 전체 총 걸린 시간만에 총 변이했더니 너 아직 오른쪽으로 50m 가고 있는 상황이다. 요게 좀 조금 어려울 겁니다. 기억해 둡시다. 나중에 자세히 할 겁니다. 자, 아주 빠른 속도로 좌절감이 들어갈 거니까 긴장하시고. 지금 아직까지 어려운 거 있습니까? 맞아요. 있을랑 말랑 하죠. 지금 슬슬. 방금 평균과 순간 얘기 들었을 때 약간 아찔했을 거야. 싸늘하다. 가속도가 나오면 뭐가 시작된다? 지옥이 시작된다. 가속도는 기호로 A라고 쓰고요. 단위는 m/s의 제곱까지 이렇게 써주고요. 이게 가속도의 기본 개념. 가속도는 뭔데요?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저 소씨는 아무래도 더 크게 한번 혼나요. 왜요? 저 친구랑 같이. 누구요? 소씨 옆에 있는 애 있잖아. 우리요? 여기 있는데 호진이 깨구리잖아. 개구리도 해보면 해야 되는데. 잘 들으시오. 니네 둘 조용히 해. 네. 애들은 꼭 정말로 하면 말을 안 들어보지. 꼭 학원을 잘려야 말을.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나는 경고 없이 자른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조심하세요. 이 친구 조심해라. 얘가 어려운 거야. 별표 하나 딱 쳐두세요.
이 개념을 간파하는 친구가 이걸 극복해낼 겁니다. 깨물었지? 자네 키가 얼마인가? 180. 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낚시하는 거 아니야. 자네 작년보다 몇 센치나 컸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5cm?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느껴야 된다고.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변했느냐가 관심이 있는 거래. 지금 당장 네 속도는 관심이 없대. 그게 바로 뭐다? 변화량의 개념이야. 너희들은 근데 뭘 착각해? 자꾸 변화량에다가 뭘 생각해? 그냥 현재 속도가 15m/s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지. 얼만큼 변했는지를 보라고.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기호로 쓰면 이런 기호가 된대요. 가속도는 A요. 걸린 시간은 T요. 속도 변화량은 뭐라고 쓰느냐? 우리 수학에서 이런 기호 씁니다. 델타. 맞죠? 변화량이라는 기호죠. 변화량. 델타 V 이렇게 해서 뭘까?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거. 그러면 당연히 뭐가 필요할까요? 속도의 변화량을 알려면 아니 당연히 나중 상태와 처음 상태의 차이를 알아야겠죠? 그래야 나중 키가 얼마인데 예전 키, 예전 키가 뭐야? 처음에 키겠지. 그러니까 고1 3월달 키, 고1 6월달 키. 그러니까 6월 거에서 3월달 키를 빼면 변화량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야 되겠다. 요 개념 잘 기억해 두시고. 요거 잘 받아야 돼. 이게 어렵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있어. 여기 땅 했어. 여기 땅 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2m/s였어. 조금 있다가 시간이 1초가 지났을 때 또 2m/s야. 또 1초 지나. 또 2m. 또 1초. 또 2. 뭐 하는 거야 이거? 이거 무슨 운동이라고 부르죠? 우리 중학교 때부터? 등속운동. 등속운동 혹은 직선상에서 움직였다면 등속 직선운동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2m/s였는데 4m/s, 6, 8, 10 이렇게 속도가 달라지고 있대. 그럼 이거는 좀 속도가 변해 안 변해? 속도가 변해 안 변해? 변하고 있잖아. 2, 4, 6, 80으로 빨라지고 있잖아. 그럼 너 속도가 변했네. 속도가 변했네. 델타 V가 뭐? 0이야 아니야? 델타 V가 0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0이 아니니까 이 분수가 0이 안 되지. 네. 그러면 가속도 A가 0이 아닐 거 아니야? 네. 그럼 이 친구는 너 가속도 운동이구나. 이렇게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했구나. 그런데 하필이면 1초마다 변화하는 속도 변화량이 어때요? 같아요. 일정하지? 그럼 네 변하는 비율이 똑같네. 등자를 딱 붙여줘서 등가속도 운동. 지금 얼마나 중요한 거 하는지 잘 모르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처음에 5m/s, 그 다음에 2m/s, 마이너스 1m,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7m/s 이렇게 갔어. 등가속도 운동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럼 느려진 건가요? 예, 이거 느려진 겁니까? 느려진 건가요? 느려지다가 어떻게 됐어? 그래서 마이너스가 뭘까? 오른쪽으로 가다가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가는데 1, 4, 7 왼쪽으로 1, 왼쪽으로 4, 왼쪽으로 7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느려지다 빨라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를 주목할 거? 뭐를 계속 주목할 거라고? 야, 너가 지금 얼마큼 변하는지 변화량에 주목할 거라. 그랬더니 변화량이 계속 얼마입니까? 3씩 줄어들지? 물론 반대되면 3씩 느는 거지만 아무튼 이것도 등가속도 운동이다. 왜?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니까 라고 하는 거지. 자 어렵습니다. 지옥 입구입니다. 지옥 입구. 맞다. 이 친구는 가속도를 양이라고 부를 겁니다. 왜? 오른쪽으로 속도가 더해지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가속도를 마이너스라고 할 거예요. 왜? 속도가 점점 깎이고 있거든. 구별 가능합니까? 구별 가능할까요 이게? 3m/s, 4m/s, 7m/s, 갑자기 나 5m/s, 그러다 갑자기 9m/s 개판이네요. 어떻습니까? 가속도 운동이다 아니다? 맞다. 속도가 변했냐고 묻는 거야. 잘했습니다. 뭐 가속도는 맞지. 앞에 뭘 못 붙여? 등. 그렇습니다. 아주 잘했어. 등은 못 붙이지만 얘도 가속도 운동인 건 맞다. 그럼 이건 분석하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1, 고2 때 이거는 안 나와요. 고1, 고2 때는 오직 등가속도 운동과 등속 직선 운동만 물어봅니다. 할만할 것 같은데, 그죠? 할만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됩니까 일단? 네.
입장해 봅시다. 입장해 봅시다. 입장해 봅시다. 왜 벽이 생각보다 멀지? 입장을 해보자. 거기 교재 몇 페이지더라? 94요. 뻥치지 마. 94쪽이네. 먼저 선생님이 뭐 이거 외우라고 하기는 좀 거시기 한데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4가지가 있어요. 미안하다 얘들아, 물리는 외울 게 거의 없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요거 4개는 잠깐 외우고 갈게요. 요거 4개 잠깐 외우고 갈게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V는 V0 플러스 AT 책에 나와 있다 얘들아. 책에 나와 있어요. 뭐야? V는 V0 플러스 AT. 얘들아 V가 뭘까요? 속도. 나중 속도. V0는 처음 속도. 처음과 나중이 뭔데요? 그건 여러분이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나는 뭐 어제를 처음으로 잡겠다 그럼 어제가 처음이야. 그죠? 오늘 아침이 처음이다. 그럼 처음이지. 두 번째 식이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식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자세히 살펴보면. 세 번째는 두 식을 연립한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 그런가 보다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네 번째 식 굉장히 선생님이 강조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식을 외워서 그대로 적용하면 되나봐요. 그렇긴 한데 얘들아 물리라는 과목이 그런 과목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직 초짜라서 저걸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거지, 사실 저거는 그렇게 막 외워서 집어넣고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네 번째 중요한데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 구하는 식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원래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하게? 물체가 뭐 어디 갔어. 평균 속도가 얼마니라고 하면 총 걸린 시간분에 총 변이하면 되는 거야. 10초 만에 뭐 50m 이렇게 하듯이. 근데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평균 속도를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대요. 2분의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 복소수 아닙니다. V바는 평균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평균 속도. 켤레가 아니고 평균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한번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얘들아. 이렇게 막 던지면 머리가 복잡하거든. 저걸 언제 외워서 어떻게 써먹나 이런다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을 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보자. 예를 들어줄게요. 잘 봅시다. 자,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갑니다. 처음에 정지해 있던 물체가 있었답니다. 와! 그러면 처음 속도가 얼마나 뜻? 0.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V0가 0이라는 말을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친구는 가속도가 3m/s 제곱이래요. 무슨 뜻일까? 1초당 몇 m/s씩 3m/s씩 빨라질 거다라는 뜻이에요. 빨라져. 처음에 0이니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빨라지겠죠. 변한다는 얘기지. 만약에 이 이후로 만약에 3초가 지났답니다. 3세크가 지났어. 그럼 3초 후의 속도, 즉 나중 속도 V 얼마인지 가능합니까? 네. 몇 m/s? 이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1초당 30발, 1초당 30인데 3초? 그럼 9m/s지 뭐냐? 그게 바로 첫 번째 식입니다. 오케이? 네. 첫 번째, 지금 그 말로 했던 그거를 그대로 식으로 정리해 놓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1초당 몇 m/s씩 빨라지냐? 근데 몇 초냐? 처음 속도가 얼만데? 더해? 이거라고. 저 T는 타임이에요. 됩니까? 만약에 처음에 정지가 아니었어. 처음에 만약에 얘가 왼쪽으로 2m/s였어. 그럼 3초 후의 속도는 얼마게?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가속도는 오른쪽 플러스 3m/s인데 속도가 처음에 왼쪽으로 2였으니까 3씩 오른쪽으로 팍팍팍 더해주면 3번. 그럼 플러스 1이 되겠지? 네. 그게 뭐라고? 이런 잡다잡지의 이상한 말들을 모두 표현해 놓은 게 바로 첫 번째 식이라는 거지. 그러면 저기다 쏙쏙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땡이. 예. 그 말이구만. 그런 식의 원리를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다 나온 건데 이건 나중에 자세히 할게요. 여기서 S가 뭔지만 조금 조심합시다.
여기 S가 또 있지. 나머지 뭐 V0, V0랑 V랑 A랑 T는 뭔지 알 것이고 여기서 S는 조심합니다. 여기는 S는 변이에요. 거리가 아닙니다. 거리랑 변이 뭐가 다른지 알지 지금? 저 친구 변이다. 그게 그렇게 뭐 중요한 건가? 잘 들으시고 내가 물체를 위로 팡 쐈어. 여기 통합과학에서 이 파트는 물체를 대부분 자유낙하시키거나 물체를 어딘가로 던질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때? 딱 봐도 거리랑 변이가 같아? 아니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식으로 뭔가 계산했을 때 이 S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 값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될까? 저 갔다 온 거리 집어넣으면 망하는 거라고. 이해를 했길 바랍니다. 깨물합 씨가 공부에 의지가 있구만요. 두 번째, 그래프 분석 부분.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 차근차근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윤기였나? 윤기랑 맹씨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친구도 열심히 하지만 그래프 분석 이거를 잘하는 친구가 진짜 베스트인데 얘들아 그래프에는 항상 Y축이 있고 X축이 있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죽어라고 해온 수학입니다. 좌표 평면이라고 하지. 그렇군요. 그랬을 때 무슨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다 칩시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가 첫 번째 구간, 여기 평평한 데를 두 번째 구간, 이렇게 해서 1, 2, 3 구간으로 좀 나눠서 얘기를 잠깐 해보죠. 그래프가 나오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프의 기울기 분석해 주시고요. 기울기의 면적을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개. 어렵다. 저 친구가 뭐라고 그렇게 어렵나? 약간 목이 더워지는 것 같아. 목소리지? 얘들아, 너네 중학교 때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고 배움? X증가량분의 Y증. 잘했습니다.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프 면적은 뭘 말하는 건가요? 그래프 아래쪽에 이 면적, 이 경우는 삼각형, 이 경우는 사각형, 이 경우는 이상하게 생긴 도형이겠지? 이 그래프 아래쪽 면적. 만약에 그래프가 X축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여전히 X축과 만드는 도형의 넓이입니다. 뭔지 알아요? 그래프가 만약에 뭐 이렇게 돼 있다. 면적 우와 이거 어떻게 보여요? 이게 아니라고. 여길 말하는 거라고. X축과 이루는 면적.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도형 그래프에서의 면적이라고 부르는데 물리에서. 면적은 두 축을 어떻게 하면 돼? 이게 두 축을 어떻게 하면 면적이 구해질까? 네. 일단 무조건 둘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번은 네. 최소한 한 번은 곱해야 될 거야. 그 개념을 가져오는 거야. 실제로 구하기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되면 면적을 구하는 걸 거야. 맞지? 맞지? 자, 집중력 놓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라고요. 집중력 놓지 않습니다. 얘들아, 물리에서 이게 수학처럼 Y랑 X라고 써 있을까? 아니요. 물리는 여기에 뭔가 이 지금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어떤 저런 물리량들이 써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보통 속도가 써 있거나 여기에 시간 이런 식으로 써 있어. 우린 이걸 무슨 그래프라고 부르냐면 Y축부터 불러. 속도 시간 그래프. 혹은 속도가 기호로 V죠. 벨로시티. 시간은 타임 T야. 그래서 VT 그래프 이렇게 불러. 잘했어. 그럼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저기 서 있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저기 보니까 어때? 시간분의 속도 변화, 그지? 시간의 변화분의 속도 변화. 가속도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야 된다. 이거를 눈치를 못 채고 그냥 끝난 거다 여기는. 저거 있어. 저거 눈치채라고 그래프를 주는 거야. 면적은 그럼 이 그래프에서 면적은 뭘 의미할까? 변이 S가 된다는 걸 눈치챘습니까? 속도와 시간 곱하면 변이 되는 거?
여기 있잖아요, 그죠? 속도가 시간만큼 변이 되는 거. 스고이. 그럼 그냥 구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죠? 가자. 점수 만들어 보자고. 잘 보라고. 자, 첫 번째 구간. 점수 만들자고. 이 구간 잡은 1등급에 성큼 간다고. 첫 번째 구간이야. 첫 번째 구간을 가는 동안 이 물체의 변이는 계속 증가한다. 맞아, 틀려? 네. 변이가 증가한다는 건 무슨 말? 면적이 점점 증가하는 거지? 증가하는 거니까 맞다는 거지. 두 번째 구간 내내 변이가 증가한다. 맞아, 틀려? 맞아요.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총 면적이 커지냐 이 말이야. 맞아요. 맞다고 해야 되죠. 세 번째 구간이 문제인데요. 세 번째 구간으로 갈수록 점점 변이가 증가한다. 줄어든다. 맞다고 해야죠. 네? 면적 계속 증가하죠. 잠깐만. 전체 면적 계속 증가하지. 다만 좀 증가하는 비율이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증가하죠. 이게 됩니까 이거? 네. 자, 잘 따라오세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빵의 개수라고 쳐봐 빵. 빵을 처음에 시간이 뚝딱뚝딱 지날 때마다 빵 한 개 있고 2개 추가요, 3개 추가요, 4개 추가요, 5개 추가요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점점 많아지니까 면적이 5개 또 추가, 5개 또 추가, 5개 또 추가 이런 느낌인 거지 지금. 그랬다가 어떻게? 5개 추가요, 4개 추가요, 3개 추가요 어때? 계속 추가되는 거지. 이게 바로 뭐야? 변이가 계속 커지는 거지. 원래 이 그래프는 아래쪽도 이렇게 있는 거 알고 있지 얘들아? 네. 그러면 속도는 방향이 있다 없다. 속도는 방향이 있다 없다. 아까 방향이 있다 그랬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그랬잖아. 속력이 방향이 없는 거야. 그럼 이 물체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언제야? 어디로 접어들 때 운동 방향이 딱 바뀌어? 시간 줄어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는 순간이 언제냐고? 3번. 없지. 속도는 방향이 있는데 속도가 y축에 있잖아. 근데 y축에 있는 속도가 한 번도 x축 밑으로 내려간 적 있습니까? 없다. 따라서 이 부호는 바뀐 적이 없지. 따라서 얘는 계속 어디로 움직였다? 가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계속 오른쪽으로만 가는 거다. 그럼 얘는 뭐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잖아 이거. 속도. 느려지는 걸 표현한 거지. 가는 건 계속 오른쪽이라고. 되냐? 네. 지옥이 시작될 거라 했잖아. 어렵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구간은 가속도가 있다 없다. 첫 번째 구간 가속도가 있다 없다. 있다. 뭘 보고 알았지? 기울기. 기울기가 0이 아니지. 아니지 않느냐. 그럼 가속도가 있는 거야. 두 번째 구간 기울기 있다 없다. 기울기. 그럼 가속도. 그럼 두 번째 구간은 무슨 운동했다? 잘했습니다. 등속 운동을 했구나. 첫 번째 구간은 그럼 무슨 운동했다? 등가속도 운동했구나. 첫 번째 구간이 가속도 운동인 건 알겠는데 등가속도 운동인지는 어떻게 알아? 뭐가? 첫 번째 구간이 등가속도 운동인 걸 어떻게 아냐? 기울기가 있지. 오, 굿입니다. 아주 잘했어요.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기울기가 안 변하지.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에서 y는 a 플러스 b인데 a 값이 기울기인데 안 변하잖아. 쌍수지. 그대로 일정하다. 가속도가 일정하다. 등가속도 운동이다. 1차 함수 2학 때 배우죠? 중2 때 배웠지? 세 번째 구간이 중요한 포인트겠죠? 세 번째 구간 등가속도 운동이다 아니다. 가속도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줄어들고. 가속도의 크기 절대값 가속도의 크기 어떻게 되고 있다? 크기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 점점 줄어들어요. 커지고 있는 거죠. 가속도의 크기 점점 커지죠. 기울기가 음의 값이지만 점점 숫자가 커지죠. 맞나? 가속도가 커지고 있다. 속도는 증가 감소 속도 증가 감소 속도 감소잖아. 눈에 보이잖아. y축이 속도인데 변이 값은 점점 아까 있잖아. 변이 값은 점점 증가. 골 때리지. 판단하는 게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지? 생각 잘해야 돼. 지금 우리는 VT 그래프만 분석한 거야. ST 그래프와 AT 그래프가 또 있다고. 어떤 그래프가 나와도 툭 던지면 이 원리로 모든 걸 해석해야 된다. 개구락지가 심각성을 느꼈고 심각한 개구리. 그 가수 있는데. 심각한 개구리라는 가수가 있다고. 네. 아,
시간이 또 아깝네요. 정말 중요한 거 하나 할게요. 기호로서도 익숙합니까? 기호로서도 가능한가요? 얘들아, 내가 지난시간에 예고했다시피 오늘 이 물리 파트는 목숨 걸고 가는 거야. 장난칠 때가 아니라고. 이거 다 그냥 점수야. 이거 VT 그래프입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야. 맞죠? 조금 힘들어도 집중하면.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건데 등가스 운동을 할 거래. 점점 빨라질 거래. 좀 단순하게 가자고. 오른쪽으로 점점 빨라질 거래.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까요? 등가속도 운동 정지에서 출발 점점 빨라지는. 그냥 지금 방금 배웠잖아, 그죠? 그냥 뭐 하면 된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직선으로 그려야 되는 거 알지? 그래야 기울기 일정 가속도 일정 등가속도 운동이야. 이렇게 한번 가보자. 여기까지 커트 해볼게요. 커트 10초가 지났대요. 근데 그때 100, 아유 좀 심한데요. 하여튼 뭐 100m/s가 됐다고 봅시다. 좀 숫자를 좀 크게 갑니다. 자, 10초가 지났을 때 100m/s가 됐답니다. 우와! 10초가 됐는데 100m/s가 됐... 그렇군요. 그럼 뭐죠? 처음 속력 얼마란 뜻? 처음 속력 얼마란 뜻? 0입니다. 나중 10초 뒤에 나중 속도 얼마? 100m/s. 가속도 얼마일까? 10. 가속도가 얼마? 10m/s. 걸린 시간 t가 얼마일까? 10초. 10초라고 문제에서 그랬죠? 어때? V죠. V, A, T 나왔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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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2번, 여기 3번씩에 넣으면 무엇을 구할 수 있게? 10초 동안 이동한 변이 S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맞지?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넣으면 된다.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구하랍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뭐죠? 그래프 아래쪽 면적인데 그래프 아래쪽 면적이 뭘 의미하게 될 것이다? 변이를 의미하게 될 것이고 대충 계산해 보니까 얼마다? 몇 미터? 몇 미터? 500m. 그냥 계산할 것도 없잖아요. 딱 바로 나오네요. 맞습니까? 아, 방법이 두 가지구나. 그래프를 분석하거나 식으로 쓰거나.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려고 하는 건 저게 아니고 여기 중간 잡아볼게요. 여기 중간 잡겠습니다. 중간, 여기 중간.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저 중간, 딱 중간이야. 딱 중간이야. 여기 5초야. 여기 몇 m/s일까? 1차 함수니까 중간이면 중간이지. 저 50m/s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50m/s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평균 속도야. 평균 속도야.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지?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는 처음 속력 속도 0과 나중 속도 100을 더해서 반띵하면 된다. 1050이겠네요. 무슨 말일까? 얘들아 이거 의미 좀 안 돼.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내년까지 계속 중요해. 잘 들어봐. 얘들아 0에서 출발해서 100m/s가 됐어. 10초 동안 갔어. 총 변이가 500m 했지. 자, 이것을 지금 속도가 변해 안 변해? 속도가 변해 안 변해? 속도 변하고 있잖아. 그런데 뭐라는 거야? 귀찮아. 그냥 안 변해다 쳐. 무슨 속도? 일정하게 쭉 갖다 쳐. 무슨 속도로 보겠다? 평균 속도로 보겠다. 그냥 평균 얼마야? 그래서 이거지. 평균이요? 더해서 반띵하니까 50입니다. 야, 인마! 그럼 50으로 엄마가 그냥 10초 동안 갔다고 해. 얼마야? 500m지. 그 개념이야. 그게 평균 속도 개념이야. 평균 속도.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의 속도로 봤을 때 나오는 그값.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그걸 어떻게 구한다고? 처음과 나중 더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냥 반 나누면 된다고. 니네 두 과목 평균 구할 때 더해서 반 나누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자, 실전 문제 잘 들으시오. 여기까지 됐지 개념? 실전 문제입니다. 내가 물어볼게요. 내가. 이거까지 하고 저는 쉴 거야 우리. 지금 굉장히 집중해서 잘했습니다. 잘 봐, 잘 따라와. 등가속도 운동이야. 평균 속도야. 이 경우에는 50m/s야. 맞지? 이거는 전체 운동 시간 10초 중에서 중간 시간에서의 순간 속도다. 맞지? 어렵지? 등가속도 운동이야. 전체 운동 시간 중에 평균 속도는 그 전체 시간 중에 중간 속도인 5초인 순간의 순간적인 그 속도다. 맞았죠? 맞지? 맞지? 네. 기억하라고.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는 더해서 반띵이라서 중간 시간에서의 순간 속도라고. 여기까지 됩니까? 자,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하나 더 갑니다. 하나 더 갑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총 몇 미터 갔다고? 500m를 그냥 직선으로 그냥 직선 쭉 가다 점점 빨라지면서 그러면
평균 속도 50m/s는 전체 500m 중에서 중간 위치, 즉 몇 미터일까? 중간 위치면 250m를 지나는 순간의 순간 속도다. 맞아 틀려? 맞아요. NO! 중간 위치를 지날 때의 속도다. NO! 왜? 밑에 면적이 뭐라 그랬어? 아니 이 면적과 이 면적이 반반이냐? 아니요.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등가 쏘면서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건 중간 시간에서의 속도는 맞으나 중간 위치는 말이 안 된다. 됩니까 이거? 그럼 50m/s는 몇 미터 위치에서의 순간 속도게? 120m. 뭐라고요? 500m를 몇 분에 가서 500m를 몇 분에 가서 나오네. 이 사람들아 이거 지금 1차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쪼개면 내조각 아닙니까? 네. 맞나요? 네. 이 삼각형 몇 개 있어 지금 이거? 네. 4개 중에 한 조각밖에 더 갔냐? 그러니까 500m 중에 얼마큼? 125m. 125m밖에 못 갔다. 지금 무슨 말? 125m를 지나는 순간의 속도가 순간. 평균 속도다. 이해되나 이거? 하지만 그건 걸린 시간으로 따지면 뭐다? 중간 시간이다. 좀 유치하게 말하면 뒤로 갈수록 속도가 어떻게 돼? 점점 커져요. 빨라지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중간 시간 5초 동안 왔어도 별로 못 왔는데 뒤에서는 워낙 속도가 빨라가지고 똑같은 5초가 지나도 되게 많이 갈 수 있대. 그건 일상적인 용어로 풀어준 거야. 근데 물리적인 생각을 하면 그냥 이거 그대로 보고 분석하셔야 돼. 될깡? 잠깐 쉬었다 갑시다 이거.